안녕하세요. 엄마공부TV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이야기는 저희 둘째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 초등 입학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는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둘째는 첫 아이에게 제가 체력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상태였어요. 에너지도 없고 특히 신경 써준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 이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첫 아이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또는 위험한 거는 저희가 만지지 말라 그러고 너무 많은 걸 제지하다 보면 아이가 도전할 수도 없고 또 아이 자체가 좀 자율성도 부족해지고 통제를 받다 보니까 첫 아이들은 저희 어머님들도 시행착오를 거치듯이 아이가 예민하거나 기질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둘째는 저희가 체력도 힘들지만 여유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그냥 놓아서 키웠습니다. 약간 방치? 첫 아이 위주로 모든 생활이 돌아갔기 때문에 큰아이 학원에 혹시 갔을 때 대기하면 이게 특별히 신경 써준 것은 틈틈이 책 읽어주기였습니다. 도 도서관에 가서 여유롭게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을 선택할 때도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야외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자연 경관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가서 아이가 좀 자연 친화적으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책 읽다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엄마하고 책 읽고 내 집 거실처럼 놀이터처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날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마술사가 와가지고 아이들 무료 공연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의 무료 이벤트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많이 누렸습니다. 오는 길에 맛집 들러서 우리 아이가 도서관에 다녀오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래서 도서관 하면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 남게 하기 위해서 꼭 맛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사주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지 않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제가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 간이 소파인데 아이 혼자 딱 누워서 보거나 앉아서 보기 좋은 펼치면 침대가 되는 그런 소파를 놔주어서 거기는 아이가 유치원 다녀오거나 그랬을 때 항상 쪼르르 달려가서 간식 먹으면서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틈틈이 독서에 신경 썼다는 거, 특히 잠자리 독서는 저희 둘째는 꼭 챙겨줬습니다. 다른 거는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함과 또 보상심리,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베드타임 스토리는 읽어줘야 되겠다 해서 항상 책을 읽어주었고요. 그리고 책 읽는 걸로 끝내지 않았고요. 책 뒤에 퀴즈나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해줬고, 특히 저희 둘째가 좋아했던 거는 뒷이야기 꾸며서 말하기였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에게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얘기해달라고 조르면 재밌어하게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급하게 막 뛰어가다가 앞에 큰 전봇대가 있는 걸 못 보고 꽝 하고 부딪혀서 띵 하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 I can fly 하면서. 그럼 아이는 별거 아닌데도 깔깔깔깔 대면서 웃었고 책 읽은 후에 엄마하고 하는 그 독후 활동 여기에서 대화도 하지만 어휘 확장이 많이 됐다는 거 그걸 좀 많이 해줬습니다. 유치부 때 특별히 신경 쓴 거는 아이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거, 또 주변에 요 시기에는 요걸 해줘야 됩니다. 뭐 클래식을 틀어줘야 됩니다. 악기를 배워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요. 저희 아이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아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때는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사회 속에서 관계 맺기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다 키웠거든요. 도와주는 분 없이. 그래서 첫 아이 공부를 봐주거나 챙겨줘야 될 때 저희 둘째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이때 제가 활용한 게 있는데요. 퍼즐이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퍼즐을 단계별로 구입을 해서 큰아이 챙겨줄 때는 그걸 둘째에게 주면은 저희 둘째는 퍼즐 맞추기에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모양이 안 맞춰지면 회전도 시키고 돌려보면서 결국 맞춰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조각이 작은 것까지 활용하게 해줬고요. 교구 중에서 모양 맞추기가 있는데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 기타 등등, 그리고 앞뒤 모양이 틀려서 회전을 해야지 들어가는 이런 교구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아이에게 주면은 아이가 이제 도형을 회전을 시켜보고 모양을 맞춰서 넣으면서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아이 스스로 공간 지각력과 그다음 회전 능력 이런 부분, 수리적인 부분에 도형에서 아이가 좀 확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둘째 모두에게 시켰던 것이 있는데요. 오르다 교구였습니다. 가장 좋은 건 논리 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창의 세트는 아이가 이제 사칙 연산이라든지 기초 등식이라든지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걸 사실 구체물과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수학의 베이스를 까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본격적인 전략을 세운다거나 두뇌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논리 세트였는데요. 저희 둘째하고는 중3까지 시험 끝나고 틈틈이 뭐 주말에 쉬고 싶을 때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 중에 특히 눈에 불을 켜고서 정말 젖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중에 3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막부사, 조각 뒤집기, 레이 오브 라이트 이런 건 정말 팽팽하게 제가 한번 이기기도 하고 아이가 한번 이기기도 하고 저학년 때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져주기도 했는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두뇌 회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치열하게 서로 누가 이길지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됐고요. 아이는 또 엄마를 이겼다는 그 스릴과 성취감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부루마블 게임 다 아시죠? 이거 이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놀았던 거. 어휘 확정을 하기 위해서 놀이로 했던 게 있는데 끝말잇기.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하거나 한국말로 끝말잇기 했었고요. 영어가 확장됐을 때는 영어 단어로 끝말잇기를 활용해서 어휘도 확장하고 순발력도 키우고 기발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휘 확장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소 하면은 상대방이 소화기, 기린, 그럼 린, 뿅. 그럼 아이가 한참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수학학원, 과학학원은 초등 때는 전혀 보내지 않았었는데요. 특히 집에서 꾸준히 풀었던 문제집이 있는데 요거는 초등 때 신경 썼던 부분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탄 수학이라고 해서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단순히 연산이나 이런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하루에 딱 한 페이지씩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게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짠 하고 꺼냈는데 보니까 그 문제집을 꺼내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풀기 시작했어요. 그게 7세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엄마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풀었던 게 루틴이 되었고 수학이 그게 아이가 재밌고 즐거웠던 활동이었던 거예요. 시중에 동일한 문제집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현재는 맛있는 빵 수학이란 이름으로 기탄에서 나오는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입체와 평면, 길이 재기, 시간과 규칙 찾기, 100가지의 수 등 다양한 문제가 실려 있는데 먼저 풀었던 문제집하고 가장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부 때는 수학이 즐겁고 재미있네 수라는 것이 이런 걸 아이에게 마음에 품어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악기는 무엇을 했었나요? 물어보시는데 악기에 별로 아이가 관심이 없어서 수학학원하고 과학학원 진짜 한 군데도 안 다녔냐 물어보시는데 근데 저 정말 한 군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에 급히 한글을 떼고 그리고 입학시켰어요.